흔들리는 마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모두 불러버렸다고 생각한 한 음유 시인이 깊은 숲속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이 되자 움츠렸던 몸을 펴고 밤새 동물들이 몸을 비비고 지나간 나무들 사이를 걸었다. 그는 가장 멀리 손을 뻗은 나무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다. 채채를 묻히듯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별일 아닌 것처럼, 쓸쓸하지 않은 것처럼, 그립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마음. 하모니마트가 있던 곳에 대형 유통 체인점이 들어섰다. 야반 도주하듯 인사도 없이 사라졌던 마트가 일주일 사이 포장지만 달라진 채 새로 문을 연 것이다. 80이나 되었을까. 입을 앙다물고 이것만은 묻고 말리라는 굳센 각오를 다진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직원을 불러 세워 10여 분째 하소연하고 있다. 하모니마트에서 쌓았던 포인트를 여기서 쓸 수 있느냐고. 물건도 그대로고 일하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왜 안 되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낱 인생이 신기루처럼 허망하다는 듯이 모래에 파묻힌 발을 끝내 빼내지 못하였다는 듯이. 살아있는 마음. 관음죽이 꽃을 피웠다. 대학 은사님의 연구실을 온갖 책과 식물이 절반씩 점령하고 있었는데 퇴임하시며 나에게 떠넘기듯 주신 것을 10년 넘게 키웠다. 나무를 잘라 만든 책을 읽고 한 일이라고는 그 많은 식물을 죽인 끝에 관음죽 하나 살려서 꽃을 본 게 전부다. 살아있는 마음은 언젠가 꽃을 피운다. 그 관음죽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저기 앉아 계신 집사람께서 관음죽을 물 주고 돌보고 키운 건 난데 왜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냐고 항의를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잘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못 알아주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시가 뭔가 대단하거나 뭐 시 자체가 대단할 리는 없죠. 시라는 장르가 뭐 몇천 년 동안, 천년? 이렇게 내려온 장르인데 인류에게서 시를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화 키팅 선생님? 그 영화 이름 제목 뭐였지?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요즘 한국의 시인들이 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매년 등단하는 시인들이 뭐 100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들리고 어마어마한 뭐 시 쓰는 동호회도 많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 낭송회도 많이 하고 시와 관련된 뭐 이런 활동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를 포장하거나 시가 뭔가 그럴듯한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작동하지 않나 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시가 어쨌든 뭔가를 움직이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 시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살아야겠다. 시인이 뭐 어떤 등단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끝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뭐 장난감 사달라고 떼써가지고 2시간씩 막 바닥에 누워있고 끝없이 말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해내는 용감한 애들이 있듯이, 작가, 시인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끝없이 말하고 끝없이 쓰고, 그래서 뭔가를 움직여 나가는 일을 하는 것, 시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 아파트. 그만 낡아버리고 말았다는 아버지는 몇십 년 만에 왔다는 추위에 심어놓은 것들이 시들어 버릴까봐 어머니 없이 혼자 김장하고 남은 비닐을 오래된 아파트 화단에 꾹꾹 눌러 놓았습니다. 한 줌의 바다가 비닐 속에 맺혀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살아있는 것들이 그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영주 아파트라는 말은 부산의 영주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 영주라는 말 자체가 그 신선이 산다는 전설의 섬을 영주로 간다고 해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영주동 여기 올라가 보면 그 바로 앞에 저 부산역이 있고 부산 항만이 보여요. 그 산 꼭대기 위에서. 근데 그 비탈을 따라서 쭉 그 옛날 같은 산골짜기죠. 근데 달동네. 계단을 계속해서 계단을 저 바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계속 끝없이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동네. 근데 그 아파트 위에도 또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파트들이 있고 끝없이 계단이 있는 동네. 여기가 영주동입니다. 이 영주동과 관련된 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 시가 좀 길어서 뺐는데요. 이 시는 하나 읽어드릴게요. 영주 아파트. 밤 11시. 통금도 없는 시대에 혁명도 없는, 다만 오래된 것으로 남은 이끼가 잔뜩 낀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유물 같은 아버지가 젊은 날 혁명하려고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하고 힘센 몸밖에 없어서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서 해병대 병장이 혁명을 했다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지만 혁명은 실패했고 뜨거웠던 마음은 어느새 밤늦도록 불이 켜진 박물관 같은 아파트 삼나 312호에 고이 전시되어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다 수명이 다한 전구처럼 잠깐 깜박이기도 하면서 손을 뻗어 잡으면
아직도 뜨거워 잡을 수 없는 불이 꺼진다. 아버지 주무신다. 이게 처음에 썼던 제 영주 아파트라는 시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그곳이 영주동 영주 아파트였고, 근데 젊을 때 뭐 해병대 가셨는데 왜 해병대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병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다더라. 그래서 자기도 해병대 가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해병대 가셨대요. 근데 저야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랐지만 사실은 또 가장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어떤 불길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영주 아파트 저 낡은 그 아파트 거의 침몰해 가는 그런 배 같은 그런 아파트에 사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뜨거운 세월을 또 그 속에 담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충돌.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오징어 잡이 배들이 천불천탑을 세우는 동안 이 세상 너머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500년 묵은 고목의 옆구리를 지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이어지는 샛길. 그 샛길을 휘저기며 걷던 발치에 얹혀있던 치자꽃. 너의 살냄새인지 치자꽃 향기인지 모를 향기가 달빛에 묻어나오는 언덕 위에는 영혼을 깎아내던 바람이 새들의 날개죽지를 밀어내어 멀리 세상 너머로 날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너의 섬으로 가야겠다. 거대한 충돌은 최근에 쓰기 시작한 그 연작시인데요. 이것도 거의 한 30편, 40편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반면에 거대한 충돌은 이제 그렇게 다섯진 마음들도 결국은 어떤 벽들이나 이런 것들과 거대하게 부딪히지 않고는 그 벽을 통과할 수 없죠. 내가 너가 되려고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넘어서서 어떤 것들이 되려고 할 때는 결국 거대한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거대한 충돌. 잠깐 길을 잃었어요. 그 왜 있잖아요. 생각에 잠겨 길을 걷다 갑자기 그 생각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런 순간인 거죠. 사람들은 모두 가야 할 곳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씩씩하게 걷고 있지만 그러다가 한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직은 찬 바람이 얼굴을 씻기고 지나갈 때 자신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는 진짜로 그 새벽에 퇴근하다가, 겨울이었는데 딴 생각 막 하고 있다가 길을 지나쳤어요. 어느 정도 지나쳤냐면, 여기 어디지? 처음 보는 곳에 와 있던 거죠. 수원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뭐 이상하게 이제 집들도 없어지고 무슨 뭐 들판 같은 게 막 나오고 뭐 굴다리도 있고 뭐 이상한 곳에 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제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낯선 곳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이제 그런 낯선 장면과의 충돌,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의 충돌을 통해서 화들짝 쏘스라지듯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대한 충돌.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 비 오는 날이면 허공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에 물방울 듣는 소리. 밤새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듣다가 참지 못하고 올려다봤더니 20층도 넘는 까마득한 허공에 뭉치고 모인 물방울들이 몸을 던지고 있었다. 손을 펼쳐 한 방울 고이 받아들었다. 보통 자려고 막 하면 막 이상한 소리 때 다 들리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게 비가 이제 왔다가 좀 그쳤을 때 쓸 거예요. 빗방울 소리가 똑똑 나가서 이제 봤더니 물방울이 떨어져 있어서 손을 내밀고 받았죠. 그리고 그냥 수건 깔아놓고 잤어요. 소리 들리지 말라고. 근데 그 순간 저희 12층인데 20몇 층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가 온몸을 다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데 어떤 존재가 자기 몸을 던져서 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두드리고 있는 소리? 근데 그래서 두 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소한 고민. 요즘 나의 고민은 아침으로 빵을 먹을까? 점심에는 운동을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냉면을 사 먹을까? 반찬 가게에서 코다리 무침을 살까? 내일은 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날인데 잊지 말아야지 하는 사소한 일들이다. 봄꽃이 어떻게 세상에 균열을 만들면서 피는지, 저렇게 피다가는 언젠가 문명이 무너지고 말겠다거나 어린 새들이 갈대숲 사이에서 어떻게 겨울을 낳는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세상이 붕괴하고 다시 피어나는지가 아니라 너는 왜 나일 수 없고 나는 왜 너가 될 수 없는지가 아니라
근데 뭐 이런 고민들을 쭉 하면서 아마 계속 시를 썼던 게 아닐까 싶고, 저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작업은 시집으로 묶여 나오거나 그러지 않거나 어쨌든 계속 될 것이고, 지금은 속으로 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껴안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닐까. 그 유튜브 가끔씩 보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오던데, 맨날 여기 베트남인가 어디 거기서 강가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조개 이런 걸 막 잡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뒷부분은 뭐냐면, 잡아온 조개들을 쫙 열었더니 안에 진주들이 그냥 쫙 조개가 손바닥만한데 이 안에서 한 20몇 개씩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 언젠가는 뭐 내가 세상에 보내는 그런 반짝반짝한 우주에서 뭐 몇십몇 년 광년을 달려왔듯이, 도시에서 누군가 불빛을 보내고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좀 가다듬어서. 그 1편 시집은 사실은 80 몇 편을 묶었었어요. 그리고 그거 편을 묶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 한 편 한 편의 수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뭐 시 한 편도 따지면 아, 여기 굳이 들어가야 되는 시들인가라는 생각하는 시들도 꽤 많이 들어갔고, 근데 시 전체 그 시집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짜면서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 출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때가 한 200편 정도 썼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한 거의 400편 조금 안 되니까 시집을 한 두 권 정도 더 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쭉 썼는데, 그래서 이제 거대한 충돌, 살아있는 마음, 뭐 이런 시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이런 정도의 시들을 묶어서 한 2권 정도 따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시집을 그렇게 엮어놓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 엮어보진 않았는데, 엮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시에 좀 교체를 해야 될 시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시는 시를 쓰는 사람이고, 근데 시집을 출간한다는 것은 그 한 권의 시집을 통으로 또 편집하고 엮는 그 과정이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를 하면 한 편 그림 하나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디스플레이 하듯이, 뭐 그런 기획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시 쓴 걸 다 또 끄집어내가지고 쫙 펼쳐놓고 그 엮는 작업을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의 한 열흘 넘게 걸렸었는데 시 쓰는 것도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좀 조망해 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왜냐하면 내 시의 수준이라는 게 뻔히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이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시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자책하고 탓하면서도 어쨌든 한 권을 엮어내려고, 한 편의 그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해서도 엮어내야 되는, 뽑아내야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음 걸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닐까. 전시를 하는 작가들 전시를 할 때 그렇잖아요. 전시를 해서 그 다음 작업 또 넘어가고 마무리 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일단 두 번째 엮는 그거를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